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의학은 과학이 아닌 환상이다 35번째 시간입니다. 그 내용은 비타민 B12 결핍 치료 방법입니다. B12 내용이 나오죠. 비타민 B12는 무엇인가 다음 백과에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악성 빈혈인자로 알려진 비타민 B12는 쭉 넘어가서요.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다. 전 소화학 과정을 촉진시키고 영양소의 동화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풍부한 식품으로는 계란, 고기류, 유제품 등이 있다. 고등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보시게 되면은 1930년대에 미국 내과 의사가 발견을 했는데 동물이 간이 들어있는 음식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증세가 호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타민 B12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여기서는 비타민 B12의 양에 따른 증상들은 설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비타민 결핍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RNA 생산에 관여한다. 엽산과 함께 적혈구 생성에 관여한다. SAME 생성을 돕는다. 중추신경계 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미국인의 4분의 1에서 결핍이 보고되고 있다. 40%에서 혈중 농도가 좀 낮다. 이렇게 나와 있죠.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비타민 혈중 수치 감소, 세포 수준에서 저장된 비타민 B12가 고갈된다. 새로운 적혈구가 합성되는 능력이 감소된다. 대적혈구성 빈혈은 최종 지표로 인색이 된다. 그래서 빈혈, 신경장애, 위장질환 등으로 나타나고 집중력자, 기억력 문제, 근육 약함, 피곤, 성장지연, 우울증, 알츠하이머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고 이 밑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보게 되면 동물로부터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림도 나오고 있고 당뇨 처방약인 메트포르민 복용으로 비타민 B12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이것들은 사실은 간과 직결된 내용들이 되겠죠. 궤양성 장염, 실리악 질환, 이거는 이제 글루텐 알러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과민성 대장염, 크론 질환, 불임, 유산, 여성들, 알코올 복용 다 간과 직결된 증상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잉 섭취 시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과잉 섭취에 따른 유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흡수율이 70%나 10배인 5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28%, 20배인 1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16%, 200배인 1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약 1% 정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일단 과학자들 특히 음식과 영양과 의료산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NIH라고 하면은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죠. 그 나이별로 섭취량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MC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00만 분의 1이죠. 그런데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은 양의학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가요.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은 모두 다 간과 관련된 질환을 알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채식주의자나 또는 승려, 스님들이 있죠. 수백여 년 전의 승려들은 채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타민 B12 부족 증상에 의해서 전부 다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다 환자는 아니거든요. 거의 건강한 상태로 생을 마감을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12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셔야지 정확합니다. 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이 내용을 들은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설령 비타민 B12를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갑니다. 마그네슘 결핍 치료 방법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핍이 된 이유가 있을 것이겠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물질대사 또는 신진대사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고 또 산업화된 농산업에 따라서 제초제, 살충제 및 인공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에서 비타민 B12가 얻어지기가 힘든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비타민 B12의 부족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마그네슘 결핍 치료 방법과 거의 동일하겠죠. 대장정격에 핵의 행간사를 하게 되면 쉽게 치료가 될 문제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어떠한 미네랄 또는 바이타민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정통사음 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증상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양소의 결핍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설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나 진실이 될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연령별 적정량도 이 자료가 어떠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고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또 식생활이 미국에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70년대하고 2000년이 넘은 시점에서 식생활이 또 다 변화했거든요. 또 지방에 따라서도 식생활 방법도 틀릴 것이고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언제 조사가 됐는지 그런 내용들은 전혀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의료과학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치료 방법으로 설명드려서 대장정격에 핵의 행간사를 하면 되지만은 환자에게 또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바뀌어줘야 되겠고 또 정통사암 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형관 보사법을 쓰지를 않으면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